문 앞에 계속 서 있었어요. 혹시 안에 계신 거 맞죠? 그날 윤자는 여느 때처럼 말을 잃은 채 집안 어딘가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집은 너무 조용했고 텔레비전도 라디오도 꺼져 있었다. 바깥에서는 초인종이 2번 울리고 3번째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졌다. 그리고 조심스레 들려오는 낯선 목소리. 택배 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윤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말 대신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지금은 말할 수 없었다. 아니, 몇 년째 말하지 않고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윤자의 세상도 함께 멈춰버렸다. 이웃들은 하나둘 떠났고 딸은 멀리 결혼해서 가끔 안부전화만 남겼다. 그녀는 점점 자신을 닫았고 말하는 것조차 불필요한 일이 되었다. 그런 윤자의 일상 속 유일한 외부의 흔적은 가끔씩 오는 택배였다. 딸이 보내는 건강식품, 마을 복지센터에서 보내주는 식료품 상자. 그리고 오늘도 상자가 도착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문을 두드린 택배 기사는 떠나지 않았다.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할머니, 진짜 괜찮으신 거 맞죠? 혹시 아프신 건 아닌지. 그의 목소리엔 진심이 섞여 있었다. 윤자는 마지못해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을 열었다. 작고 희미한 틈 사이로 누군가의 눈과 마주쳤다. 놀랍게도 그 청년은 아주 어린 얼굴이었다. 아, 정말 계셨군요. 너무 걱정돼서요. 청년은 따뜻하게 웃으며 상자를 건넸다. 오늘 날이 추워서. 안에서 소리도 안 들리고 너무 조용하셔서. 윤자는 입을 떼지 않았지만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청년은 그런 그녀의 반응에 안도하며 말했다. 괜찮으시다면 다음에 올 땐 문 앞에 메모 하나만 남겨주세요. 괜찮아요. 같은 거라도. 제가 걱정이 돼서요. 그리고 그는 조심스레 돌아섰다. 하지만 그날부터 윤자의 마음엔 이상한 울림이 남았다. 다음 날 아침. 윤자는 택배 상자 위에 적힌 이름을 다시 확인했다. 송재윤. 이름이 너무 평범해서 특별했다. 그 이름을 머릿속에서 지우기 어려웠다. 그날 이후 그녀는 처음으로 거실의 시계를 자주 보기 시작했다. 몇 시쯤 또 올까? 아니, 다시는 안 올 수도 있지.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택배 왔습니다. 이번엔 윤자가 먼저 문을 열었다. 그 청년이 다시 서 있었다. 이번엔 약간 놀란 표정이었다. 오늘은 빨리 열어주시네요. 어제 제가 무례했나요? 윤자는 작게 고개를 저었다. 재윤은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다. 할머니. 아니, 혹시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윤자는 손으로 가볍게 자신의 이름이 적힌 우편물을 가리켰다. 이윤자. 윤자 할머니. 그럼 그렇게 부를게요. 그는 활짝 웃었다. 그 웃음은 묘하게 윤자의 마음을 건드렸다. 참 이상하게도. 그날 그녀는 그가 떠나는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다. 며칠 뒤 마을 복지센터에서 오는 반찬 꾸러미가 도착했다. 윤자는 메모지를 준비해 문 옆에 붙였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날 초인종이 울리자 윤자는 미리 문 앞에 나가 있었다. 재윤은 메모를 읽고 나서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말씀도 해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녀는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그 순간 뭔가 달라졌다. 재윤은 주머니에서 종이 하나를 꺼냈다. 할머니,
혹시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어요? 그가 꺼낸 것은 작은 낱말 퀴즈지였다. 그녀가 예전에 남편과 자주 풀던 그것. 재윤은 말했다. 제가 어릴 때 외할머니랑 자주 풀었는데요. 요즘은 혼자라 재미가 없어서요. 시간 되실 때 한번 해보세요. 그녀는 손끝으로 종이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그 어떤 말보다도 더 크게 마음이 흔들렸다. 그날 밤, 윤자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거기엔 먼지가 쌓인 필통과 오래된 볼펜이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다시 그것들을 꺼냈다. 조심스럽게 펜을 들고 퀴즈지에 빈 칸을 채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첫 번째 단어. 온기. 그 단어를 적을 때 윤자는 아주 작게 숨죽인 듯한 소리로 속삭였다. 온기. 그리고 미약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지는 말. 고마워요. 윤자는 그날 이후로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현관을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다. 문 앞에 놓인 신문, 우편함에 끼워진 광고지, 그리고 혹시 모를 작은 메모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말을 하지 않게 된 지는 오래였지만 기다림이라는 감정은 아직 남아 있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기다림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며칠 후 초인종이 울렸다. 택배 왔습니다. 윤자는 이번엔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한 걸음으로 문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재윤이 서 있었다. 이전보다 조금 더 편안한 표정이었다. 안녕하세요, 윤자 할머니. 그는 그렇게 불렀다. 이름을 부르는 소리는 늘 사람을 사람으로 돌아오게 했다. 윤자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상자를 받았다. 재윤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지난번에 드린 퀴즈지. 혹시 해보셨어요? 윤자는 대답 대신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접힌 퀴즈지가 있었다. 몇 칸은 채워져 있었고 몇 칸은 비어 있었다. 재윤의 얼굴이 밝아졌다. 와, 진짜 하셨네요. 윤자는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움과 뿌듯함이 섞인 표정이었다. 혹시요, 재윤이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다음에 올 때 같이 한 문제만 풀어봐도 될까요? 제가 급하지 않은 날에요. 윤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재윤은 가끔 일부러 늦은 시간에 왔다. 업무가 몰리지 않는 시간, 혹은 퇴근 직전의 잠깐의 여유. 그는 늘 문 앞에서 괜찮으시면요? 라는 말을 먼저 꺼냈다. 둘은 현관 앞 작은 의자에 나란히 앉아 퀴즈지 한 장을 사이에 두고 시간을 보냈다. 재윤이 문제를 읽고 윤자가 손가락으로 답을 가리키면 재윤이 웃으며 체크를 했다. 이건 정답이에요. 이건 거의 정답. 윤자는 소리내 웃지는 않았지만 눈가가 부드러워졌다. 웃음은 아직 목소리를 타고 나오지 못했지만 얼굴에서는 먼저 피어나고 있었다. 어느 날 재윤이 말했다. 할머니, 혹시 예전에 글 쓰셨어요? 윤자는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퀴즈지의 글씨를 가리켰다. 글씨가 되게 단정해요. 그리고 단어 선택이 좋아요. 윤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국어 교사였어요. 그 말은 몇 년 만에 입 밖으로 나온 문장이었다. 짧고 떨렸지만 분명했다. 재윤은 순간 말을 잃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그래서 말이 이렇게 따뜻하신 거군요. 윤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지만 그날 밤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입 밖으로 나온 첫 문장. 그 한 문장이 가슴 깊은 곳에 닫혀있던 문을 아주 조금 열어두고 있었다. 그날 이후
윤자의 하루는 조금씩 달라졌다. 아침에 라디오를 켰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였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혹시 재윤이 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전등을 조금 더 밝게 켰다. 어느 비 오는 날, 재윤은 우산을 하나 더 들고 왔다. 할머니, 비가 와서요. 혹시 문 앞에 미끄러우실까봐. 윤자는 그 우산을 받아들고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 이번엔 숨죽이지 않았다.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지만 분명히 들렸다. 재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마치 그 말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고 있다는 듯이. 며칠 뒤 그는 작은 노트를 하나 건넸다. 할머니, 이건 그냥 메모용이에요. 말 안 나와도 적으시면 되니까요. 윤자는 노트를 받아들고 첫 장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 비가 왔다. 그리고 나는 말했다. 그 문장을 적고 나서 윤자는 노트를 가슴에 안았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었다.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기 위한 기록이었다. 재윤은 그날 문을 나서며 말했다. 할머니, 급하지 않아도 돼요. 말은 돌아올 때가 있더라고요. 윤자는 문을 닫은 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러게. 그 한 단어가 또 하나의 작은 기적처럼 방 안에 남았다. 봄이 가까워질 무렵 윤자의 집 앞 담장에 작은 새들이 자주 날아들었다. 창문을 열어두면 들려오는 지저귀미, 그녀의 집안에 오랜만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윤자는 이제 매일 작은 노트에 몇 자씩 기록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촉촉한 냄새. 해가 맑게 뜨면 햇살이 손등을 건드렸다. 그녀는 오랜 시간 잊고 있던 표현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노트의 몇 페이지는 재윤을 위한 문장이었다. 그대는 소리를 되돌려준 사람. 나는 아직 목소리가 작지만 마음은 크다. 재윤도 그 사이 달라졌다. 무뚝뚝하던 택배기사의 표정엔 요즘 어딘지 모르게 여유와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윤자와 나누는 짧은 인사가 하루 중 가장 위로되는 시간임을 알고 있었다. 하루는 윤자의 집 앞에서 일이 많아 늦게 도착했다. 밤 8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현관 불이 아직 켜져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벨을 눌렀다. 윤자 할머니, 택배예요. 늦어서 죄송해요. 잠시 후 문이 열렸고 윤자는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문을 열었다.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손에 작은 종이컵 2개를 들고 있었다. 따뜻한 유자차예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이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였다. 재윤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고개를 숙이며 감사히 받았다. 할머니, 목소리가 이제 정말 익숙해졌어요. 윤자는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그날은 문 앞에서 잠시 마주 앉아 별이 드문드문 뜬 하늘을 바라보며 유자차를 나눠 마셨다. 이야기를 나누며 알게 된 사실들도 있었다. 윤자가 남편을 잃은 이후 말을 잃게 된 사연. 재윤이 지방에서 홀로 올라와 고시원을 전전하다 지금 일을 하게 된 이야기. 서울은 시끄럽긴 한데 혼자 있으면 더 조용해요. 재윤의 말에 윤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노트 한 페이지를 펴 그에게 보여주었다. 혼자 있을 때 진짜 소리가 들린다. 그건 내 안의 소리. 재윤은 그 글을 오래도록 바라보다 말했다. 할머니, 저 언젠간 책을 써도 될 것 같아요. 윤자는 고개를 저었지만 눈동자는 빛나고 있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쯤 택배보다 말을 주고받았다. 말은 여전히 조심스럽게, 때로는 노트를 통해 오갔지만 그건 말보다 깊은 대화였다. 하루는 윤자가 작은 라디오를 들고 나왔다. 이 방송 젊은 사람도 좋아할까?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재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요. 특히 오늘처럼 바람 부는 날엔 딱이네요. 둘은 그렇게 음악을 들으며 따로 또 같이 그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자는 예상하지 못한 손님을 맞았다. 딸의 연락이었다. 오랜만에 전화를 받은 윤자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웃으며 말했다. 그래. 괜찮아. 요즘은 좀 달라졌어. 딸은 놀라워하며 물었다. 엄마, 목소리. 돌아온 거야? 윤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조금씩. 그리고 좋은 친구도 생겼고. 그날 통화 후 윤자는 오랜만에 화장을 했다. 작은 스카프를 둘러보고 거울 앞에서 가만히 웃었다. 괜찮아졌구나, 나도. 며칠 후 윤자는 작은 편지를 하나 썼다. 수신이는 재윤이었다. 재윤 씨에게 내가 다시 말하게 된 건 말하고 싶어졌기 때문이에요. 듣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사람은 다시 말하게 되더라고요. 그대는 내 말이 돌아오게 만든 사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윤자 드림. 편지를 읽은 재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조용히 주머니 속에 넣었다. 그날 이후 택배 상자에 작은 손글씨 쪽지가 종종 함께 담겨 있었다. 오늘은 라디오에서 윤동주 씨가 나왔어요. 햇살이 좋아서 뜰에 앉았어요. 말은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괜찮아요. 말은 돌아왔다. 그리고 마음도. 윤자와 재윤은 특별한 이름 없는 관계였지만 서로를 향한 진심과 위로의 말은 누구보다 풍부했다. 여름이 시작되던 날, 윤자의 집마당에는 이름 모를 들꽃이 피었다. 잔잔한 바람에 잎이 흔들릴 때마다 윤자는 자신도 모르게 창문을 열었다. 요즘은 창밖을 더 자주 내다보게 되었다. 재윤의 모습이 보일까 하는 기대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스스로도 느껴지지 않던 삶의 리듬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택배가 도착하지 않았다. 윤자는 시계를 자꾸 바라보다 문 밖으로 나와 잠시 골목을 걸었다. 익숙한 흰 박스 하나쯤 들고 오는 청년이 없다는 게 이렇게 허전할 줄은 몰랐다. 그 다음 날 재윤은 다시 찾아왔다. 미안한 얼굴로. 할머니, 어제는 근무지가 바뀌어서 잠깐 다른 구역에 있었어요. 이제 이 근처가 마지막 일정이라 자주 못 올 것 같아요. 윤자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괜찮아. 누구나 자기 길을 가야지. 그리고 잠시 후 재윤이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내밀었다. 이건 저랑 같이 나눈 이야기, 할머니 노트에서 영감 받아서요. 조그맣게 정리해봤어요. 윤자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작은 소책자와 사진이 들어있었다. 책의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펼쳐진 책, 수포보다 소중한 것. 윤자 할머니와의 100일 기록. 책을 펴자 낯익은 문장들이 보였다. 자신이 썼던 손글씨가 재윤의 정리로 말끔하게 담겨 있었다. 이건 출판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저랑 할머니만 아는 작은 이야기예요. 윤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 한가운데가 따뜻하고 묘하게 저릿했다. 며칠 후 재윤은 마지막 인사를 위해 윤자의 집을 찾았다. 이번엔 박스도 쪽지도 없었다. 오직 빈손과 진심만으로. 할머니. 앞으로 매일은 못 보겠지만 할머니 덕분에 제가 정말 많이 배웠어요. 말의 무게, 사람의 마음,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의 따뜻함. 윤자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 이제 너도 너답게 살아가야지.
하지만 잊지 마. 기다림은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증거야. 시간은 흘렀다. 윤자의 목소리는 더욱 또렷해졌고 마을 도서관에서 별표 시 낭독 자원봉사 별표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녀가 한 문장씩 천천히 읽을 때마다 누군가는 조용히 눈을 감고 들었다. 가끔 재윤의 안부를 묻는 사람이 있었다. 그럴 때 윤자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 친구는 이제 자기 길을 잘 걷고 있어요. 어느 가을날 윤자는 우체통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보낸 이는 재윤. 안에는 짧은 편지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할머니, 여긴 강원도입니다. 조용하고 하늘이 맑아서 매일 시를 쓰고 싶어요. 할머니 노트를 책상 옆에 두고 있어요. 가끔 펼쳐보며 생각납니다. 그 따뜻한 말들, 조용한 위로들. 오늘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말을 전하고 계시겠죠?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해요. 윤자는 손끝으로 편지를 가만히 접었다. 그리고 책상 위 노트 옆에 올려놓았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펜을 들었다. 다시 한 페이지를 적기 시작했다. 누군가와의 소중한 인연은 수포처럼 도착한다. 때로는 예고 없이, 때로는 기다림 끝에. 하지만 결국 도착하는 그것이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한다. 허브 끝맺음, 지금 이 순간, 나와 당신. 윤자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외로운 사람이라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되어 주었고, 자신의 이야기를 타인에게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재윤과의 인연은 일상 속 아주 짧은 교차였지만, 그 안엔 마음이 깃든 시간이 있었고, 말보다 더 깊은 위로가 있었다. 이제 윤자는 알고 있었다. 누군가에게 말을 건다는 건 다시 삶을 시작하겠다는 조용한 선언이라는 걸.